그러니까 이제 예산만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141쪽에서 세워주고 있는 가설은 지금 이런 가설들을 세우면서 진행을 지금 했다는 거죠. 141쪽에 여기서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뭐 앞으로도 이런 연구들이 한국에서도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람들에게 통제권이 제공이 되면 이들의 삶은 향상되고, 이 삶의 질이라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 원서의 질이란 말이 없어가지고 삶은 향상되나 비용은 늘어나지 않는 것을 검증하고자 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6장의 성과는 그대로 나타나면서 비용의 7장의 내용이 감소하는 것을 검증하겠다고 연구들이 이제 진행됐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자유를 주었을 때, 그렇죠? 예산, 편성에, 그 다음에 실적으로 누구를 고용할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통제권, 자유를 더 주었을 때 삶의 질은 올라가고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비용은 덜 드는가, 이것들에 대한 이제 연구였던 것이죠. 근데 대체로 여러 연구들에서는 감소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콜로라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이제 엄격한 연구 설계는 또 아닐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는 늘어났다. 그래서 콜로라도는 그간에 우리가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제 콜로라도 주에 스토리가 뒤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스토리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심한 자폐, 뇌성마비 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입양한 특수교육학과 교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가 뒤에 예산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 엄청 예산 차이가 많이 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생각은 저는 들기는 했었습니다. 실적으로 이분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 149쪽에 예산이 5만 불이 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삶은 향상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아주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였었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엄격하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 비용 계산이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만만치가 않은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긴 한데, 더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런 내용이라고 봤습니다. 자기주도가 상당히 잘 작동되는 것 같다. 자기한테. 우리 아이에게는 참 잘 작동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자기주도를 진행하려면 지원자들,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직접 지원인들, 활동지원사나 이런 분들, 지원자에 대한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그 교육을 뭐 우리 아이가 시킬 수는 없으니 결국은 내가 시켜야지 이 서비스 질이 올라가더라. 그러면 결국은 자기주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실제 실효적이려면 부모들에 대한 지지가, 지원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들은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효과라고 하면 경제적인, 재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지금 정리한 내용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이제 연구자들이 혹은 이 연구 결과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사람들이, 이 책의 저자가 정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당히 이 사람 중심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구매한다. 그저 돈이 있다고 해서 다 그것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다른 연구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내용의 어떤 연구를 보시면은 거기서도 초기에 사람들이 자기한테 주어진 예산의 한 80%만 쓰더라. 이런 연구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지금 가져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연한 서비스와 지원을 받는 개별 예산을 세울 때 참가자들은
싸면서도 좋은 서비스를 구매하려고 하는 혁신적인 결정을 하더라. 그러니까 마치 자기 시장 보는 것처럼 잘 고른다는 거죠. 이 예산 절감 효과가 여기서 나지 않냐, 이제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는 겁니다. 참여자들이 무조건 돈을 쓰려고 하지 않더라. 이제 정책 결정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사실은 그 부분들일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연구를 다 종합해 보면 무조건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더라.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마치 자기 시장 보는 것처럼 싸고 좋은 서비스를 고르더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세 번째 내용이죠. 개별 예산을 진행을 하면 아무래도 행정 비용이 더 드는 전통적인 메디케이드 서비스를 더 이용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 예산이 줄어들더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상담과 재정 관리의 추가 비용.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포트 브로커, 중간에 코디네이터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개인 예산으로 진행이 되려면.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재정 관리를 해주는 다른 이제 또 지원 기관들이 만들어져서 이것들이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전통적인 기관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 요 사이에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정도가 거의 비슷한 정도라고 지금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가 비용은 기관의 행정 비용 정도로 상쇄가 서로 되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보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저는 그냥 놓고 보면서 그간에 우리가 소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전문가로 취급을 했는가, 이제 이런 고민이 저는 들긴 했습니다. 이제 PCT에서는 이걸 내용 전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자기의 예산을 관리하고 그리고 저렴하고 좋은 예산을 선택할 만한, 자기한테 필요한, 자기한테 효과를 낼 수 있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서비스들을 선택할 만한 충분한 자기 전문성이 있다. 소위 내용 전문가로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과정 전문가들의 역할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과정 전문가의 역할로서 우리가 어떻게 간접 비용을 가능한 줄여줄 수 있을 것인가. 요거 두 가지가 결국 굉장히 예산 절감과 연결해서도, 그다음에 뭐 일반적인 자기주도의 성과와 연결해서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실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신뢰,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전문가들의 전문성, 요 두 가지가 사실은 개인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지탱해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진행을 하는 경우가 되면 이 부분이 예산 관련된 부분도 역시 자기주도로 하더라도 누수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소위 이제 간접비죠.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비용 외에 간접비가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있겠다. 마치 전통적인 기관의 행정비용처럼 이렇게 되는 상황일 거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자기에게 적정한 서비스들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신뢰,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아주 적절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갔을 때 역시 예산의 절감 효과도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재정적인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연구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 예산과 관련된 것들을 고민하고 또 이것들을 설계하거나 혹은 뭐 앞으로 어떤 기관들이 이것들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해나 전망, 이것들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주는 것 같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우리가 또 다음번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가지고 개인 예산이 이렇게 확장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인지,
관련된 부분들 다음 시간에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